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도 정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도 정석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정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천천히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공부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전 모양으로 해서 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요도정석이란 무엇이냐 하면 소목에서 흙이 한 칸 높은 걸침을 해올 때 벽이 이렇게 두는 것을 이 요도정석이라고 하죠. 요즘 보면요, 이 현대바둑에서 가장 이 유행하는 수가 제가 한번 꼽아보면 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높게 왔을 때 아래쪽에 밑붙임하는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00으로서 이 덤이 있기 때문에 이 수비적으로 쓰는 수 이것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보면 이 이 날일자 협공 굉장히 많이 쓰죠. 요즘 이 날일자 공이 유행하기 이전에는 한동안은 또 이 요도 정석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생각하는 계획이 이 요도 정석에 대해서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요, 이 날일자 협공하는 수 여기에 대한 변화를 모든 변화들을 한번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요도 정석, 자, 과연 이렇게 협공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협공한 의미는요, 여기에서 흙이 잘 둬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보통 이렇게 협공을 하면, 먼저 흙은 이 근거를 잡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상식적인 수는 여기랑 붙여보는 수겠죠. 그런데 이 모양이, 자, 벽이 호구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벌려야 될 자리에 벽이 이 협공을 하고 있는데요. 방해를 하고 있죠. 이 위치가 아주 흙으로서 가장 괴로운 위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모양을 다르게 분석해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흙이 이런 모양을 두고 났어요. 보통 이렇게 벌리지 않습니까? 변적으로. 그런데 흙이 손을 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 모양에서 손을 빼고 어딘가 뭐 두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 모양에서 백으로서 흙 석점을 공격하는 가장 통렬한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보면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네, 지금 이 모양에서 백이 돈다면 이 자리가 가장 적절한 공격 지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칸 높은 협공이 올 때 말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요도정석, 이 요도정석을 백이 해올 경우에 흙으로서는 이 3,3에 붙이는 수, 이렇게 두는 수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연 어떻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가? 자,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자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요즘 이걸 많이 하죠. 대목자로 쓰는 수. 요즘은 갑자기 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수. 그 다음, 과거에는 또 뭡니까? 이 눈목자로 씌우는 수도 많이 했었죠. 또,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날일자. 날일자로 씌우는 수도 성립이 됩니다. 이도 이해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변화도 한동안 많이 두어졌는데, 요즘은 좀 잘 안 두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변화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으로 도망가는 경우에는 한 칸으로 뛰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요. 또 두 칸으로 도망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대가 협공을 해올 때는 흙으로서 생각되는 점이 거의 한 6가지 정도, 지금 모양처럼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할 것인가? 자, 이 순서가 가장 많이 쓰여진 과거에 가장 많이 쓰여진 이 눈목자로 씌우는 수. 네, 이 눈목자로 씌우는 수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눈목자로 씌워 갔을 때 100으로서 가장 이 보통의 응수가 여기를 붙여가는 수입니다. 여기 붙여가는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워낙 또 선택이 많으니까 이렇게 올 때 가장 보통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100이 세력을 쌓고자 할 때는 여기를 두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약간 변칙적으로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치받는 수가 있고요. 가끔 이 기원에서 두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상하게 이렇게 띄어서 흙을 좀 헷갈리게 하는 방법을 쓰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보통의 대응부터 해서 변칙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보통의 방법. 네, 이렇게 하고요. 젖혀갑니다. 자, 이쪽으로 뻗어야 됩니다. 뻗는 방향도 이 모양을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두는 수는 100이 당긴다 그랬죠. 자기 쪽으로 돌을 뻗는 것을 당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기게 되면 흙이 여기를 뻗게 되어 가지고 이 모양은 100이 좋지 않습니다. 실리를 취했지만 이 바깥쪽에 흙 세력이 너무 두터워서 이 모양은 거의 100이 거의 망한 모양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뻗는 방향이 이쪽으로 뻗게 되고요. 자, 이쪽으로 뻗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흙은 치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응수가 또 나타납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요,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를 tus었어요. 바로 꽉 막았어요. 막는 수가 있고요. 그 옛날 정석이죠. 그 다음에 100이 또 변칙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뻗는 수가 있어요. 네. 둘 다 조금 A나 B나 좀 약간의 변칙적인 냄새가 나는 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보통은 이렇게 뛰는 수. 이렇게 두는 수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흙이 치받는 수로 이렇게도 붙여가는 수도 있죠. 네, 참 많네요. 해보니까 이 요도정석. 네, 중간중간 하나하나씩 찍어보니까요.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올 때는 또 100이 어떻게 둘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가장 보통으로 두는 방식부터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죠. 자, 치받고 자, 이것은 가장 요즘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는 수가 가장 보통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 100이 바로 꽉 막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꽉 막으면요, 참 여기에서 그걸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석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정석 공부를 하실 때는 옛날 정석을 이렇게 변천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이 정석이 시간적인 경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현대 모양까지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걸 공부해야만이 어떤 수들이 안 좋아서 또 다른 수로 바뀌었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그 수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실전에 필요 없을 것 같아도요, 하나하나 이 변천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이 마고 오면 흙이 젖혀가야 되는데요. 자, 우선 제가 아주 이상하게 엉뚱하게 한번 떠볼게요. 어떻게 뜨느냐. 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끊어왔습니다. 자, 이런 것부터 한번 공부를 해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끊어왔다. 그런데 바둑을 두실 때요, 가장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상대가
이 정석을 이탈해서요. 이 언더그라운드라 그러죠. 변칙적으로 올 때 굉장히 응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더그라운드로 올 때는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응수가 어긋나면요. 이 상대가 크게 덕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쪽에서 또 정확하게 받아주면 상대가 또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이 언더그라운드로 올 때는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거의 쌍방간에 벼랑 끝에 싸우는 느낌입니다. 절벽에서 그냥 낭떠러지에서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변칙적으로 올 때는요. 응수를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 때 우선 어디냐. 이렇게 가만히 뻗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뻗어서 양쪽을 지금 100원 맛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뻗으면 흙은 이쪽을 뻗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0원 당연히 여기를 끊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뛰겠죠. 막았어요. 자, 흙이 이렇게 한번 버텨봅시다. 네, 이렇게. 자, 과연 여기에서 100원 어떻게 뚫을 것인가.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자, 이런 경우에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막았어. A 자리에 막아서 수를 늘린다. 또 한 가지는 B 자리에 두어서 흙을 공격한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정확할까요? A 자리에 막아야 되느냐? 아니면 B 자리에 한 칸 띄어서 흙을 한번 공격해 볼 것인가? 자, 이런 것이요. 술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판단이 힘들죠. 자,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 백이 여기를 막으면 흙은요. 여기를 나를자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젖혀볼까요? 흙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기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백이 중앙의 세력이 막강해집니다만은 귀도 백이 죽은 모양이죠. 귀에서 저렇게 곡사 모양으로 꼬부러진 형태는 자체로 죽어 있습니다. 흙실리도 크니까 이것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이걸 뛰고요. 그러면 당연히 흙이 여기를 꼬부려 옵니다. 이때 어딜 둬야 되느냐.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수상전의 급소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과연 백이 어딜 둬야지 이 흙 5점을 잡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상전의 급소 자리. 다르게 두면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한 수 부족인데요. 이 모양은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를 갖다 붙이면 흙이 잡힙니다. 묘하죠? 네, 여기 붙이는 수로 잡혔어요. 자, 이렇게 수를 쪼고 돌아도 잡힙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죽었죠? 흙이 죽었습니다. 묘하죠? 자, 일선에 갖다 붙이는 수로 인하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 미리 생각해 두시지 않으면 실전에서 상대가 이렇게 언더그라운드로 또 왔을 때 휘말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계속 좀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끊어서 죽었죠. 자, 보기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여가는 수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흙이 끊어가는 수는 역시 너무 무모하죠. 무모합니다. 그래서 흙은 가만히 젖히게 되고요. 젖힙니다. 옛날 정석은 어떠냐 하면요. 이렇게 젖히면 백이 이으면 흙은 그냥 호구 쳐둡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모양은 이 백도
모양 자체가 썩 좋지는 않죠. 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모양은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에는 또 어떻게 뒀냐면 최초에는요 또 호구 치는 모양도 있는데 호구 칠 때는 한번 단수 몰아두고 네 이렇게 둡니다. 이 모양도 백이 별로예요. 한 점 잡으면 한 이 정도 이렇게 두게 됩니다. 여기는 맛보기죠. 예, 이렇게 하는 수와 또 좌변에 이쪽으로 오면 좌변 이쪽으로 오면 또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있으니까 흙이 급할 게 없죠. 백이 너무 느립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은 발이 느리죠. 그래서 자 백이 꽉 맞고 흙이 젖혀올 때 백이 자기 약점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백은 이렇게 뚫 때는요 뭘 노리고 뚫나 하면 이걸 노리죠. 이 수를 노리고 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부터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이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응징하는 법을 공부해 보죠. 자 이렇게 올 때는요 백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자 흙이 아주 순진하게 한 점을 이렇게 먹어주면 이게 가장 백이 원하는 바입니다. 뭐 이렇게 단수 쳐두고 이걸까지 단수 쳤어. 네 이것은 너무 두텁죠. 백이 바깥쪽에 백 세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지가 않고요. 자 이렇게 올 때는 흙이 어떻게 도느냐 하면 일단 한번 끊어 두고요. 놓을 때 또 여기에도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렇게 한 점 살리는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는 수가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면 백이 한 점 먹으면요 그럼 어떻게 도느냐 이렇게 씌우는 수가 좋아 보입니다. 자 백이 나와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백이 이렇게 나와 끊는 수는 한번 단수 몰고 이렇게 뻗어두면요 이 모양은 백이 좀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끊었다 하더라도 흙이 워낙 두터워서 자 이렇게 오면 이거 하나 지켜두죠. 자 이렇게 와도 자 이런 자리가 또 선수로 당한다는 것이 아프죠. 이걸 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 젖혀두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흙이 양쪽을 다툰 모양이 되어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끊고 호구를 치면 백은 아마 이렇게 뻗어올 겁니다. 백이 뻗어온다라고 봐야 돼요. 백은 뜻이 뭐냐? 자, 흙한테 겁을 주는 거죠. 자, 다르게 두면 자, 이렇게 겁을 먹고 이런 식으로 또 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뻗어서 상변의 모양이 저절로 이렇게 백이 생기죠. 네, 이건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겁내지 말고 흙이 이렇게 한 점을 살립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백이 참고로 이걸 막는 수는 잘 안됩니다. 막는 것은 이렇게 뻗고 이렇게 한 칸 띄워두면 이 모양은 귀에 백이 잡힌 모양이 되겠어요. 백이 잡혔죠. 네. 그래서 백은 어떻게 두느냐 하면 여기를 둡니다. 이쪽을 끊게 돼요. 자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만약에 백이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요. 지금 모양에서 그냥 단수 치는 수는 이쪽을 두어 가지고 나와 끊는다 하더라도 수상전에서 백이 죽은 모양이죠. 내수 세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백은 왜 이쪽으로 끊느냐 하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씌워가면 저 끄는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젖히게 되면 단수 치고 나오더라도 네 회돌이가 되죠. 네 회돌이가 됩니다. 흙이 성급하게 이 날일자 장문으로 백을 잡으려고 하다가 회돌이를 당해서 흙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의 끄는 의도는 지금 이렇게 씌워서
석점을 잡으려고 하는 수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를 내다보고 100은 끊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흑도 중앙의 100을 공격하기 전에 뭔가 사전 공작을 해야 됩니다.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작업이 무엇이냐면 이 빠지는 수입니다. 네, 이 빠지는 수가 중요해요. 이것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먼저 하나 단수 쳐두고 딸 때 지금 씌우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요, 요걸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먹이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그러면 따내고 단수 치면 네, 이치를 못하죠. 이으면 잡혔습니다. 자, 요런 술기들이 아주 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지금 그냥 이렇게 단수 몰고 씌우는 수는 잘 안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이걸 먹이칠 때요, 그냥 있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세력 쌓기.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둬도 됩니다만은 왠지 백에게 실리를 좀 먼저 내어줬다는 것이 흑으로서는 좀 약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흑이 못 두는 건 아닌데요. 너무 좀 싱겁죠, 이렇게 두는 방법은. 그래서 과연 흑으로서는 그러면 어떤 좋은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요, 일단 두 점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갑니다. 내려가고요. 바둑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돌은 한 점에서 두 점으로 키워서 죽여라. 주로 삼선에서 돌에 공방전에서 그런 격언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키워 죽이면 100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이렇게 도는 수는 안 되죠. 그냥 이것은 지금 바로 장문이 됩니다. 그냥 날일자 장문도 아니고 그냥 씌우면 잡혀버리죠. 그래서 100이 단수 치는 수는 안 되고요. 100은 그냥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흑에게 아주 묘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삭가다 구단이 지은 정석책을 보면요, 삭가다 구단은 뭐 이렇게 돌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 이야기죠. 옛날에 왜냐면 이렇게 해서 한 점을 이렇게 죽여서 이걸 잡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100도 이렇게 넘어가면 실리가 큽니다. 이것은 꼭 흑이 좋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0이 선수로 이렇게 집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두느냐 하면 100이 두 점을 잡을 때 여기를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절묘한 수가 됩니다. 이 수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서요, 100이 그냥 만약에 잡으면 같이 단수 쳐서 따낼 때 이제는 돌이 두 개가 단수가 활용이 돼 가지고 그냥 잡혔습니다. 자, 아까하고 똑같이 해볼까요? 다르죠. 이제는 다릅니다. 자, 귀에서 사전 작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100이 망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00은 반발을 해야 되겠죠. 자, 흑이 이렇게 두는 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100은 이렇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밀고 나갈 때 흑은 어떻게 두느냐. 이때 여기를 하나 밀어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잡아서 이 귀에 한 수 더 놔야 되죠. 100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귀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다른데 100이 뭔가 뒀다고 보면 이 모양은, 자 보세요, 이렇게 가는 수가 생겨가지고 귀에 수가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두어도 자충이 되어가 못 들어가거든요. 1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수 더, 이것은 손질이 필요한 모양이니까 아까운 또 다르죠. 이렇게 되면 나오면 이것은 이제 흑이 이런 데 두어서 이것은 흑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100은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자, 흑이 밀어갈 때 당연히 석점을 살리려고 하겠죠. 자, 여기까지 흑이 공작을 한 후
귀에 꼬부리고 갑니다. 젖혀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외골수예요. 외길 코스입니다. 자, 비상으로 빠지면 다른 수는 없고 먹여쳐서 백은 패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단수 몰고 따낼 때 이렇게 젖혀갑니다. 자, 이제 받아주면요. 다음에 흙이 딸 때 백이 패감이 없습니다. 만패불청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따내야 되는데 이때 네 이렇게 해서 백이 망한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응징하는 수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아유, 다 지워졌네요. 네. 자, 이렇게 요도정석을 백이 해왔는데요. 자, 오늘은 옛날 거부터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공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백이 이렇게 막아오는 경우인데요. 젖힐 때 2단 젖혔습니다. 자, 이것이 가끔씩 변칙적으로 이렇게 또 오는 경우가 있는데 흙의 가장 정확한 응징은 먼저 하나 끊어두고 놓을 때 호구 치는 수가 가장 알기 쉬운 겁니다. 잡으면 장문을 쳐서 중앙을 완전히 흙이 제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해오면 이렇게 뻗게 됩니다. 자, 백은 중앙의 이 백석점에 대한 공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자, 흙은 여기에서부터 이 사전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꼬부린 수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꼬부린 수가 중요하고 밀고 넣을 수밖에 없을 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연이죠. 꼬부린 수만 알아두시면 가장 문제는 없습니다. 자, 패가 이제는 오히려 외골 코스입니다. 쉽죠. 패를 쓰고 따고 이렇게 응징됩니다. 이 모양은 너무 깨끗하게 백 넉점이 잡히게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백이 거의 백이 망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께 제가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요 수입니다. 지금 여기요. 요렇게 놓는 수. 요 수가 잘 안 될 겁니다. 요런 바둑을 또 보면요. 바둑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요즘은 뭐 컴퓨터로 바둑 공부를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 같은 수 있죠. 방금 흙이 꼬부리는 수. 이런 수는 거의 형광펜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뭔가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둘 수 있는 수가 있고요. 본능하고는 동떨어진 수가 있죠. 도저히 생각이 잘 안 되는 수,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수. 이런 수들은 이 형광펜으로 거의 색칠을 하다시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바둑 공부를 할 때요. 이 1에서부터 10까지의 과정이 있는데 한 70%, 한 70% 내지 많으면 80%까지 될 겁니다. 적으면 60%에서 한 80% 사이인데요. 60%에서 한 80% 사이는 거의 본능적으로 잘 몰라도 저절로 놓다 보면 여태까지 또 온 경험에 의해서 다 놓을 수 있는 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30%에서 그 사이 있죠. 나머지 그 부분이 본능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잠재식적으로 내 어떤 본능하고 좀 동떨어진 수, 이런 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바둑 공부하실 때요. 모든 수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돌이 쭉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방금 이렇게 꼬부린 수처럼 뭔가 내 몸에 좀 잘 붙어 있지 않는 느낌, 그런 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가 흙이 이렇게 꼬부려 가는 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잘 안 될 때는요. 집중적으로 이 수에 대해서만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변화는 마치고요.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변화를 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꼭 호구 치는 수만 있느냐? 다른 수는 없느냐? 다른 수도 있죠.
자, 요번에는 또 다른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흙이 호구를 치지 않고, 호구 치는 수가 가장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흙으로서는 쉬운 선택이 되겠고요. 이 수를 말고는 이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변화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이렇게 오면 100은 끊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쪽을 끊어올 것입니다. 끊어오면 단수 치고 여기를 빠지게 되고요. 자, 어떻게 결정이 되나 한번 보세요. 호구 치고 젖혀야 됩니다. 예. 그냥 이렇게 있는 수는 만만치는 않죠.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 수상전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를 잇고요. 여기 빠지게 되죠. 여기를 빠지면 나를자로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너붙이고 놓고 자, 흙이 이렇게 잡는 것까지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100이 단수 치고 놓고 또 단수 치고 놓고 100이 있게 됩니다. 네. 자, 이 모양에서 이쪽을 둬야 됩니다. 여기를요, 좀 이쪽으로 나가게 또 이렇게 두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단수 맞고요. 살게 되면 흙이 조금 무거워요. 이 모양은. 네, 변 쪽으로 나가기만 했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반드시 여기를 집을 내야 됩니다. 집을 내시고 집을 내고 자, 100이 마구 오면 껴붙이고 상용의 맥이죠. 넘어가게 되면 자, 이제는 100이 귀를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살아야 되겠죠. 살 때 하나 밀어두고 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둡니다. 자, 이 모양인데요. 네, 이렇게까지가 이제 가장 흑백간의 타입을 본 모양인데 이 모양도 역시 흙이 유리합니다. 흙이 유리합니다. 양쪽을 흙이 다 두었기 때문에 흙이 유리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흙이 이렇게 두어지는 모양보다 앞전에 요거 저라면 호구치는 수로 하겠습니다. 이쪽이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결과도 이쪽이 훨씬 더 흙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호구치는 수로 알아두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뻗는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이 모양은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이 빈 삼각으로 막아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하신 부분 없죠?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100이 빈 삼각으로 막아오는 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수단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네. 이렇게 두어오는 바둑도 이해로 많더라고요. 이거 특히 타이잼 한 7, 8단 분들의 대국에서 이러한 수단이 상당히 빈번히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보면 이 책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변화가 좀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뛰는 수는 이외로 여기 뻗는 수에 대해서 좀 단편적으로만 변화를 제시해 두고요. 자세하게 이 변화를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책에서 좀 뭐랄까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책을 보았을 때. 그러면 여기 대해서는 100이 이렇게 뻗어올 때는 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 또한 공부를 해보죠. 자, 일단은 하나 바로 나와 끊는 수도 있겠지만 100이 뻗어갈 때는요, 젖혀가면요 여기까지 젖히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둔 것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 먼저 젖혀두고 나서 100이 막을 때 그 다음에 끊는 수가 가장 보통의 방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이죠. 자, 지금 당장 100석점이 축으로 몰리니까 100은 둘짜리가요.
여기에서 자 한번 이것도 보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에서 100이 가장 보통은 먼저 단수를 치는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00이 그냥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과연 이 경우에 100으로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어려운 장면입니다만은, 자, 우선 보통의 방법부터 한번 보죠. 가장 보통은 먼저 단수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흙이 빠지면 선수가 되죠. 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한번 치고 놓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또 100이 갈등입니다. 왜, 무슨 갈등이냐면요. 자, 여기에서 A 자리에 밀어야 되느냐, 100의 갈등이요. 아니면 B 자리에 미느냐. 자, 어느 쪽으로 미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안 두면 이 뭐 잡히니까 뭔가 두긴 둬야 되겠는데, 100이 A 자리에 둘 것인가 아니면 B 자리에 둘 것이냐. 자, 먼저 하나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이 A 자리에 또 오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단수를 이렇게 밀어오면, 자, 흙은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 이 부분은 상당히 바둑을 좀 두시는 분들도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이렇게 젖혀가는 수요. 예,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 관성의 법칙. 예, 관성의 법칙인가 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즉 상대방이 두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두었다, 뭐 그런 뜻이죠. 여기를 두게 되고, 먼저 이걸 해두고, 자, 귀를 공격하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수순착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자, 먼저 저침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 모양은 이 100이 잡혔습니다. 흙이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자꾸, 예, 헛나왔네요. 흙 5점이 잡혔습니다. 막아갈 때,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100이. 건드리면, 상변에 건드리면 어디 놓더라도 100이 죽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령이 그냥 가만히 막아서, 예, 이렇게 되면 흙이 잡혔죠. 네, 흙이 잡혔습니다. 이 모양은 흙이 망했습니다. 예, 귀도 또 다시 재차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요, 건드리면 왜 죽느냐 하면요, 건드리죠. 오히려 100이 잡히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또 반대편 한번 해볼까요? 예, 오히려 이렇게 주의해야 됩니다. 건드려서 오히려 100이 잡히게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은 그냥 가만히 막아주어서, 예, 100이, 예, 흙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그러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젖히는 수가 안 되는 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이 생각부터 해봐야 됩니다. 흙이 이 모양에서 2단 젖힘을 하고 싶으면요, 2단 젖히는 수, 2단 젖히는 식으로 해서 100을 좀 귀를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 이걸 교환하면 안 돼요. 이걸 교환하고 2단 젖히면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되니까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두느냐 하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냥 젖혀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또 100은 이렇게 2단 젖히죠. 2단 젖힐 때 100은, 자, 여기서도 제가 예전에 아마 10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강조를 했을 것 같은데,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1번 2단 젖혀 올 때 A 자리에 젖힌다. 2번 B에 끊는다. 과연 어디가 정답일까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흙이 2단 젖혀 올 때 이 100으로서 대응이 이 B로 끊어야 될까요? 아니면 A 자리에 둬야 될까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네. 자, 과연
어디가 정답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순서가 수순이라 그러죠. 순서. 바둑을 두는 이 수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백이요. 2단 젖혀 올 때 백이 여기를 그냥 젖히면 그냥 젖히잖아요. 예,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좀 감안하고 들어보시죠. 백이 그냥 젖히면 예, 흙은 막아갑니다. 막고요. 지금 여기를 끊어가면 그렇죠. 여기를 끊어가면 흙은 만약 이어주면 요 모양을 잘 한번 보시죠. 변화를 만약 흙이 여기를 이어주면 예, 요걸 쭉 해두고 또 붙여가지고 백의 의도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물론 흙의 실리도 큽니다만은 바깥쪽에 백 세력도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백이 조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흙의 실리보다는 백 세력 쪽에 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흙이 과연 이렇게 뜨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요. 수순이 바뀌었죠. 지금 여기를 끊으면요. 있지를 않고요. 여기를 둡니다. 이걸 끊게 돼요. 여기를 끊으면 교환은 말이 안 되죠.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완전히 망하는 거고요. 뛰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 안 되죠. 예,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 모양은 아까와 다릅니다. 자, 이렇게 됐죠. 띄어놔야 되는데요. 예, 이 모양은 아까의 모양에는 백 세력이 완벽했죠. 아무런 흠집이 없는 그런 세력입니다만은 지금 이 모양은 약점이 생겼죠. 바깥쪽에. 흙은 언제라도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띄워버리면 세력의 모양이 그대로 다 지워집니다. 물론 뭐 흙이 당장 뚫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놔둬도 이 단점 때문에 백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순을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이 모양에. 자, 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만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백이 먼저 젖히는 수는 흙이 막는 수가 좋아가지고요. 이렇게 둘 때 여기 끊는 수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이해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좀 어렵죠? 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서 좀, 예, 힘드실 텐데요. 자, 순서, 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좌우지간 2단 젖혀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걸 젖히는 게 아니고 먼저 끊어두고요. 먼저 끊어두고 지금 흙은 다르게 못 둡니다. 이런 거 두면 예, 아까와 똑같이 되죠. 잡혀버립니다. 안 돼요. 잡혀버리기 때문에 흙은 딴 데 못 둡니다. 지금 끊어갈 때는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요걸 교환해 두고 나서 젖히라는 뜻이에요. 요것이 아주 이 모양에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이 그냥 막아가면 똑같죠? 예, 아까와 똑같이 됩니다. 최초의 모양과 아무런 백은 흠집이 없는 완벽한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이 좋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는 수는 너무 백 세력이 완벽하니까 흙이 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두느냐. 자 이렇게 나갈 때 한 번 더 젖힙니다. 예, 한 번 더 젖히고 건너갈 때 이 리듬을 얻는 거죠. 여기를 두고 흙은 따내게 돼요. 따내고 백은 네 이렇게 둡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한때 또 많이 두어진 모양입니다만은 자 이렇게 두면요 흙이 이렇게 막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흙이 이렇게 막아가면 건드리면 죽는다 그랬죠. 건드리면 죽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잡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흙이 막는 수는 좀 성급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요걸 먹는 게 좋아요. 그냥 먹는 수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먹고 잡고
이거는 미리 흙이 교환할 이유가 없죠. 지금 이 모양에서. 자,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이 결과가 과연 누가 득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이 모양을요, 호각으로 봤거든요. 예, 흑백간에 호각이다. 왜 그러냐면 백이 좋아 보이는 듯 싶지만요. 원래 백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그죠? 원래 백이 있던 자리에서 지금 누가 선수가 됐냐 하면 흑이 선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은 호각이라고 했는데 요즘 여기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죠. 이 모양은 이 현대에서는 흑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백이 5점을 잡아도 이 후수기 때문에 세력은요, 선수가 빠져야 돼요. 후수가 빠지면 적당한 이런 식으로 견제가 들어가면 세력이 힘을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결과는 흑이 좋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흑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양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요. 책에는 없지만 수많은 이 변화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걸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뭡니까? 흑이 2단 저쳐 올 때는 한번 정리를 해봐요. 흑이 2단 저쳐 올 때는 반드시 귀에 먼저 끊고 순서가요. 반드시 먼저 끊어두고 있게 한 다음에 젖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수순이 어긋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을 백이 수순이 헷갈려 가지고 먼저 이렇게 젖혀가면 흙은 막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끊어가면 이제는 이쪽을 끊어서 오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바깥쪽에 흠집이 너무 많아서 백이 불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 수순, 요 모양이 됐을 때는 요 수순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먼저 끊어두고 있게 한 다음에 젖혀라. 요것이 또 이 모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변화. 자, 여기에서요. 그러면 흙이 꼭 2단 젖히는 수 말고는 없느냐? 꼭 이것만이 최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수가 있느냐? 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 아까 이렇게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요. 그것은 흙이 2단 젖혔을 때 이야기죠. 2단 안 젖히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먼저 젖혀두고요. 호구를 칩니다. 흙이. 호구를 치면 보시죠. 단수를 치고 백은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자, 이렇게 할 때 이걸 밀고 나갑니다. 흙이. 자, 이걸 밀고 나가면 백은 바로 못 막죠. 바로 막으면 상립되는 자리 붙여서 백의 요석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젖혀야 되는데 젖힐 때 흙은 여기를 일단 이렇게 뚫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렇게 한번 단수를 쳐볼까요?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귀를 막는 게 선수죠. 네, 이어야 되는데 자, 백이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났어요. 이렇게까지 버티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의 약점 때문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백이 그럼 끊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자, 끊어가는 수가 일단은 약간 어려운 수인데 역시 맞게 됩니다. 살려야 되죠. 이렇게 벗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만약 백이 위에 돌을 잡으려고 이렇게 두는 것은 한 번 밀고 또 한 번 더 밀고 벗죠. 여기가 급소입니다. 이 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한 방 가는 수로 백이 잡힙니다. 자, 한번 버텨볼까요? 이렇게 두면 붙여가지고 죽었죠. 죽었습니다. 죽었고요. 또 이렇게 하면 버텨볼까요? 이렇게 버티는 수는 그냥 막아서 안 됩니다. 막아서. 여기 두더라도 끊고 묘하게 이 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쓰실 때는 만약 백이 이렇게 무리하게 온다면 여기 한 방 딱 가는 게
이 수가 바로 정문일침의 한수입니다. 말 그대로. 예, 정문일침의 한수입니다. 이 수 한 방으로 그냥 100이 다 죽어버립니다. 연결해도 꼼짝 못해요. 하여튼 한수 부족입니다. 무조건 중앙이 한수가 부족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변화는 뭐냐면 이렇게 또도 바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2단제 치는 게 아니고 호구를 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고 나갑니다. 못 막으니까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뚫고 나가놓고 일단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백이 오면 맞고 귀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연결하면 뻗고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를 늘리고 나서 그 순간 빵! 예, 한 방으로 백이 다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놓을 때는 이렇게 마늘만 붙이는 수가 급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헷갈리게 오더라도 그저 못 이긴 척하고 막아서 잡힌다는 거. 막아서 잡힙니다. 예, 막아서 잡히기 때문에 안 되죠. 자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백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요거 잠깐만요. 요게 이렇게 떠야 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저도 헷갈려 붙네요. 이건 뭘 헷갈렸냐면요. 잠깐 제가 오버했습니다. 뭐냐면 저도 하다 보니까 좀 수가 헷갈려 붙네요. 이렇게 막는 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오버를 했는데 좀 수가 어렵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치받는 수가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면 맞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빈상각으로 하면 백이 빠져나가네요. 제가 잠깐 오버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는 백이 마늘모로 붙여올 때는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 예, 제가 좀 오버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면 잡혔죠. 네, 잡혔습니다. 자, 나오더라도 네, 뭐 이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넣어도 다 죽네요. 이렇게 놔도 죽고 뭐 어떻게 놔도 죽네요. 치받는 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늘모로 붙여서 헷갈리우스로 오면요. 요렇게 치받아서 끝나네요. 치받아서 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막아서 넣으면 먹여쳐서 똑같죠. 네, 축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자, 요게 제일 가시인데요. 이렇게 못 붙여놓은 수가 요 수는 치받아서 백이 꼼짝 못한다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젖힌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됩니다. 백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가 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론은 역시 그죠. 이렇게 뻗는 수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뻗는 수가 역시 변칙이죠. 네, 변칙입니다. 변칙이니까 좋은 결과를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젖혀두고 백이 막을 때 흙이 나와서 끊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요. 백이 먼저 단수 치고 미는 수예요. 밀 때는 흙으로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흙으로서는 요거를 부호로 표시할게요. 흙이 A 자리에 젖히는 변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바로 2단 젖히는 수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두더라도 흙이 나쁜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A 자리 여기를 젖혀갈 때는 일단 띄고요. 2단 젖힘을 하는 수는 안 된다 그랬죠. 먼저 교환하고 이렇게 두면 오히려 흙이 잡히게 됩니다. 흙이 먼저 젖혔을 때는 뭐를 하려고 했느냐? 그냥 호구 치는 수를 뚫려고 했는 겁니다. 흙이. 자,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 필연이죠. 두고 뚫고 나가고. 요참 백이 젖히죠. 이렇게 되면 백이 안 되니까 백이 젖히고 흙은 뚫고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하는 수는 역시 이 점을 당하고 연결했을 때 모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지 않고 백이 이런 식으로 막 찔러오면 어떻게 두느냐. 요거는 요렇게 하고 좀 전에 했었죠. 늘고 여기를 뚫을 때 수를 늘겨 놓고 나서 이 중앙에 치중하는 수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백이 까시롭게 버티는 수는 요 입구자로 두는 수인데 이 수에 대해서는 흙이 가만히 묵묵하게 치받아 가지고 백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자, 한 가지 했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바로 2단 젖히는 경우. 자, 바로 2단 젖혀갈 경우에는 수순이 중요하다고 했죠. 백도. 반드시 길을 먼저 끊고 백이 연결할 때 젖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오고 또 젖힐 때 끊고 놓을 때 자,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변화가 되는데 이 모양 역시도요. 그렇게 흙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라면요. 이 변화보다 흙으로 요 변화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뭐냐면 이 변화는 뭐 예전에 프로 실전 모델 나왔고 많이 알려진 모양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변화는 이렇게 밀 때 그냥 젖히는 변화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 이쪽으로 두겠습니다. 이걸 두고 좀 더 한번 냉정하게 한번 더 살펴보죠. 이렇게 올 때 그냥 호구를 치고 이쪽이 좀 더 저는 마음이 드네요. 흙으로서.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갈 때는 막아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에 그러면 아예 이쪽을 끊지 않고 단수 치면 자, 이거 두고 놓을 때 있고. 자, 그런데 뭐가 무섭습니까? 마구 이래오는 게 겁나죠. 에이, 모르겠다. 죽게 하면 살기다 하고, 이래오는 수에 대해서 한번 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모양은요, 일단 한 개는 끊어 놓을 필요가 있죠. 중앙에 약점을 보기 위해서. 그죠? 놓고 나서, 그냥 뻗으면 되겠습니다. 뭐,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건데요. 뻗을 때, 여기에서 더 뚫을 수가 없어요, 백이. 제가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끊어서 아예 안 되고, 백이 그냥 호구 치는 정도죠, 여기서. 이렇게, 그죠? 백이 호구 치는 정도인데, 이 모양은, 여기가 또 하나, 조금 확실치 않네요. 이렇게 하는 건 막았어. 만만치 않네요. 100%라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한 개 정도는 선수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선수했다 보고 선수를 하고 뛰는 수가 좋아 보여요. 제가 볼 때 뛰어서 지른다 하더라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이 모양이 잘 안 돼요. 수가 너무 백이 지금 지저분하죠. 다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거의 뭐 백이 거의 뭐 흔히 하는 말로 거의 백이 맛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라면요 아까 뭐 바꿔치기 하는 변화보다 이쪽이 거기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두는 수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결과 이해로 백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백이 좀 더 데미지를 입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론은 이 뻗는 수에 대한 변화인데 지금 이 뻗는 수는 일단 젖혀두고 막을 때 이렇게 끊는 응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미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걸 공부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미는 수. 이것도 깎아거렵죠. 자, 요렇게 올 땐 또 어떻게 떠야 되느냐 과연 흙으로서 만약 이렇게 오면 또 이렇게 된다면 또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드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백이 그냥 밀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변화는 요 모양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